네, 안녕하세요. 어깨는 날개병원, 날개병원의 이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수술에 대해서 어,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저한테 문의를 해 오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에, 답변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한 정보 중에 첫 번째 중에 하나를 먼저 보면요. 회전근개 힘줄 수술 파열을 하고 나서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어깨 회전근개 힘줄 수술은요. 예, 내시경으로 하게 되고요. 내시경 수술이긴 하지만 이것도 수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입원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뭐 어떤 데는 당일 입원도 하고 하는데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이렇게 하루에 끝내려고 하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는 수술의 경과를 보면서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수술 후에 통증 관리에 해당하겠죠. 이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은 일단 마취를 어깨, 팔 부분 마취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환자분이 수술할 때 깨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로 수면하는 마취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위내시경 할 때 수면들 하시잖아요. 그런 수면이 첨가되는 마취고요. 기본적으로는 어깨 상완신경총 마취라고 하는 팔 부분 마취에 의한 마취로 하게 되고, 이 마취는 장점이 이 수술 후에도 만 하루 정도 서서히 마취가 풀리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가장 아픈 하루 정도를 마취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수술 후 마취가 깨어난 후에도 통증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수술을 끝내기 전에 어깨의 신경의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상견갑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는 카세타를 넣어 두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로 인제 무통 약물을 지속적으로 흘려 보내서 한 이틀 동안은 추가적으로 통증을 좀 줄여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가장 아픈 시기인 수술 후 하루 이틀 정도는 이런 어 팔 부분 마취에 의해서 마취가 남아 있게 하고, 이후에 지속적인 카세타를 통한 신경 차단 용액을 넣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줄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를 지나게 돼서 인제 뭐 통원을 하게 되면 재활 치료도 바로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통증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술 후 통증 치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수술하고 난 이후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이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힘줄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적게는 한 3-4 주에서부터 길게는 한 6 주에서 한 2 달까지도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 보조기를 잘 차시는 게 초기 치료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보조기를 찼다고 그래서 어깨의 보조기는 기부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동작, 운동이 허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팔꿈치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는 어깨랑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손을 쓰거나 팔꿈치 아래 동작은 가능한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수술 후에 밥 먹고 글 쓰는 거는 이제 마취만 풀리면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간단한 컴퓨터 작업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근데 인제 가장 안 좋은 것은 이 팔걸이를 풀게 되면서 팔에 무게를 이 힘줄이 직접 어 부담하게 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팔을 풀는 게 안 좋고요.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도 어 반복적인 이제 기계 운동을 통한 수동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서 팔을 갑자기 이 급작스럽게 움직인다든지, 제일 안 좋은 거는 팔을 뿌리치는 동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이 잘 돼서 보조기까지 풀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통증이 아주 극심해지면서 붓기가 생긴 이유를 알아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 팔을 이 빨래를 이렇게 털듯이 탁 털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인제 팔 무게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어깨 힘줄에 가기 때문에 이 힘줄이 재파열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고런 것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사과를 누가 던져 줘서 딱 받는다고 하다가 탁 가벼운 충격이지만 급작스러운 충격에 의해서 통증이 심해졌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갑자기 당기는 거, 무거운 거를 이렇게 당겨 끄는 작업도
어깨 힘줄에는 직접적으로 부하가 가기 때문에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요런 정도로 힘줄을 급작스럽게 움직이는 동작들만 잘 피해 주시고 수동 운동을 통해서 운동 범위 넓힌 다음에 그다음 단계 근력 강화 운동 이렇게 해 나가시면은 큰 무리 없이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두세 달 내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재활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어 대부분 흔히 하는 질문이 "언제까지 팔을 좀 조심해야 되냐?" 그다음에 또 많은 질문이 "운전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이 환자분들이 인제 병원에 내원할 때 직접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 가지고요. "운전이 언제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 수술 후 재활은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계적인 치료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저희는 보통 한 3 단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1 단계가 인제 보조기 착용하는 기간이고요. 보통 한 단계를 한 달 정도를 잡습니다. 두 번째는 수동 운동하는 기간 2 단계. 요것도 수술 후 1 개월부터 2 개월째까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근력 강화 운동 기간입니다. 어느 정도 잘 유지되고 있는 힘줄을 강화시킴으로써 정상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는데요. 요것도 보통 수술 후 2 개월째부터 수술 후 3 개월까지 한 달 정도를 잡는데 이 1 단계, 2 단계, 3 단계 3 개월 간격을 보통 우리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한 중형 사이즈 파열을 기준으로 하고요. 소형 파열이게 되면은 이거보다 한 2 주에서 4주 정도 줄어들게 되겠고 기간이. 좀 파열이 광범위 대형 파열인 경우는 이거보다 한두 달 이상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3 단계로 재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 각 재활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조심해야 돼? 이것도 뭐 막연한 얘기 같은데 환자분들이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물어보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보조기를 하고 있을 때는 보조기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기를 떼게 되는 2 단계, 3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급작스러운 동작 같은 걸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운전을 언제 해도 되냐. 사실 제가 예전에는 운전을 이 어느 정도 근력이 생기기까지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즉 수술 후 한 3 개월까지는 운전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보통 환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인제 오른손을 수술했으면 저 왼손만 써서 핸들 잡고서 조심해서 운전할게요." 뭐 물론 가능은 합니다 대개는. 뭐 하지를 수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리는 자유롭게 쓰시고 핸들을 한쪽 손으로 쓰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운전일 때 얘기고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가 문제인 거죠. 누가 탁 튀어나와서 갑자기 핸들을 꺾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하는 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라디오도 틀고 쓰면서 이렇게 운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손 안 쓰게 되면 되니까 한 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돌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 손이 그럴 때는 써 줘야 되는데 수술을 해서 힘이 전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돌발 상황 대처가 힘들어서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를 해서 한 수술 후 한 3 개월까지 어느 정도 힘이 생길 때까지는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저희가 인제 수술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힘줄을 좀 더 단단하고 빠르게 회복된 여러 가지 이 최신 기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쪼금 줄여 드리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회복을 빠르게 해서 줄기세포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넣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보강 힘줄을 쓰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개발된 이 콜라겐 패치라고 하는 리제네틴 같은 이 패치 제제를 쓰게 되면 회복도 빠르고 강도도 좀 증가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강해서 쓰시고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뭐 한두 달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시면서 운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이 하나가 치료 수술 후 통증이 얼마나 있느냐. 뭐 수술이든지 이 아프신 분들의 가장 흔한 질문이죠. "통증이 어떻고 얼마나 가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분한테 제가 재활의 1 단계, 2 단계, 3 단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달 정도는 좀 불편하십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수술 후 한 달 고 사이가 한 달에서 2달 고 사이가 제일 아파하시는데요. 보조기를 막 풀고서 재활에 가속도를 가하기 시작할 때 많이들 아파하십니다. 오히려 보조기를 하고 있을 때는 움직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덜 아파하시는데요. 수술을 후 한 달 지나면서 보조기 풀고 재활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 가장 많이 아파하십니다.
이 어깨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통증을 느끼는 원인이 되게 두 가지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운동 범위가 줄어 있을 때, 우리 흔히 얘기한 동결견으로 운동 범위가 좁아져 있으면 통증이 오고요. 두 번째는 어깨 힘줄이 약화돼 있으면 통증이 옵니다. 수술했으니까 당연히 약화돼 있죠. 정상의 강도보다 훨씬 낮은 단계에서 힘줄을 봉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강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통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장 힘줄이 약하고 가장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는 구 보조기를 풀게 되는 수술 후 한 달부터 두 달 사이가 제일 불편하시고요. 뭐 이런 것들은 재활하면서 인제 빠르게 좋아지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것도 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두세 달까지가 제일 심하고, 그 이후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여성 환자분들은 그래요. "아우 난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프고 더 아파졌다. 그리고 우울증이 걸렸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던 분들이 한 세 달 정도 지나면 본인이 언제 그랬다시피 웃으면서 인제 재활하고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인제 잘 계십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가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고 한두 달, 두세 달 잘 넘기시게 되면 뭐 3 개월 이후부터 어느 정도 힘줄이 강화되고 정상화되면 뭐 정말 통증 없이 어깨가 날아갈 정도로 되게 행복해하시기 때문에 고 정도만 잘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크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